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김 PD께서는 이 프로그램의 총괄 PD면서 기술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고정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참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김 PD 열정과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요. 예.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정원발 기사를 자제하던 신문들도 예. 거의 비슷한 기조의 기사를 실었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만 조금 다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일면 제목만 도드라집니다. 국정원 녹취록 외에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 이석기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는 그런 내용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또 눈길을 끌었는데, 나머지 신문들은 이런 이석기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일면 머릿기사로 삼은 반면에 한국일보만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 못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총기 준비 및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한 지역별 토론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에는 실행계획 수립 같은 실제 행동과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체포동의 요구서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피의자들의 성향과 사회적 지위, 또 RO, 이른바 혁명 조직의 조직 규모 및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만 적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란 음모죄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한국일보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밝힐 수 없을 뿐 내란 모의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요, 국회 그 체포 동의서를 냈을 때는 체포 동의가 가능하게끔 충분한 또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증거를 다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였을까요? 이 정도만 갖고 어떻게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의 시각을 오늘 한국일보가 담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겨레는 오면에 이제 해설 분석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수년간 내사했다더니 혐의 대부분은 하룻밤 모임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석기 주장이 서로 같다라고 이 체포 동의서에는 밝히고 있지만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애국가 부정 공개 발언까지 이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도고요. 또 RO는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못 받고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좀 이중적 행태도 좀 보인다는 거죠. 네. 조직원의 정확한 규모, 결성 시기 등도 설명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을 하면서 아니 이런 체포 동의서 갖고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이게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국회인데 국회는 체포 동의서의 내용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라진 제보자. 통합진보당에서 프락치라고 지목했던 그 이모 씨요. 이모 씨. 행방이 확인된 겁니까? 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나 통합진보당의 그 이야기인데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한겨레 오면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보면은 국정원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은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혹은 협박을 가할 우려가 있다.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신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했으니 당연히 이 국정원이 이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모 씨,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앞서서 한 달 전부터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달 초에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 처분 광고를 내고 또 7월 29일이죠. 7월 29일에는 직장을 사직했습니다. 또 부인 김모 씨는 약 2주 전쯤에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민 간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중순에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또 곧바로 국정조사가 합의됩니다. 근데 지난달이면 죄송합니다. 7월이 아니라 8월이군요. 예. 9월인 줄 모르고 말이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8월 이때는 또 촛불이 한참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 무렵부터 이모 씨가 신변 정리를 했다. 하면 국정원의 뭔가 기획이 이때부터 작동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론이 또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수년 전부터 내사했다고 그러는데 수년 전부터 내사했다고 하지만 근거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 모임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그렇다면은 이건 결국 이미 8월부터 국정원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보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포섭을 해서 결국 이렇게 국정원 선거 부정 국면을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의구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이거 구제불능의 종북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을 이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주장 아무리 지금 그야말로 종북 때려잡기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의 내란 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은 국민의 혈세가 종북 세력의 활동으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네. 정부가 진보당의 정당 해산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앞서서 김진태 의원과 이인재 의원도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한다는 헌법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지난 4월에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조항을 들어서 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도 있는데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당국이 제시한 혐의만으로는 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의 활동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총재나 간부가 공개 조직을 통해서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지하혁명 조직은 진보당의 공식적인 하부 조직도 아닐 뿐더러 이석기 의원도 일개 의원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는 글쎄요, 뭐 이건 법조인들의 판단이니까 내쳐두고. 네. 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조건을 다른 것이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이 내라는 뭐 혐의가 사실이라면. 네. 이건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 국정조사 때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 그 피의자의 인권 얘기를 했던 정당,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좀 떨어지네요. 네. 뭐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특별한 문자 메시지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김하영 씨의 간부입니다. 간부. 네. 상관. 직속 상관. 민병주 씨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이었는데요. 지난해 대선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날로부터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 민병주 단장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선거 개표 방송 직후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라고 하니 선거 당일에 나온 다음 선거 당일에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시점 이후로 민병주 씨가 김하영 씨에게 보낸 그 문자입니다. 자, 이거를 검찰은 바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에게 정치, 선거 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민병주 단장. 이 문자 내용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예.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심리전단의 공작 활동은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히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렇게 또 물어봤던 모양이죠. 민병주 단장은 종북 세력의 국정 표매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은 없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바로 어제 있었던 재판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예. 교과서, 국사 교과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15명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했죠. 검정 취소를 요구한 데에는 이 교과서가 갖는 친일, 독재 미화, 이런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자리합니다. 근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왜 나왔느냐? 기존 국사 교과서가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좌측에 편향된 정치 이념에 오염된 그런 국사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건 거의 인상비평에 가까운 그런 국사인식을 교과서에 담았단 말이죠. 네.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된다? 남이 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근거가 없는 건데 본인들은 남 욕하는 근거로 지금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방직 주식회사나 화신백화점은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서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거론된 경성방직이나 화신백화점 여기 이 대표는 다 친일 행위자로 인정된 인물들입니다. 네. 친일 행위자들을 그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미화를 한 거지요. 이 교과서에서. 또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도 교과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면서 한국인이 이 근대화가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돼 갔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 강요라는 표현, 이 자체에서는 뭐 일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런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긴 하지만 뭐 교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일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시간관념이 없는 한국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고마운 일본인 아니냐. 이런 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죠. 뭐 여기 또 교과서를 보니까 빨갱이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었고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만 부각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운형 김구 선생을 이상론자로 격하하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주장을 또 지켜세우면 이건 말 그대로 역사의 사실적 기술이 아니라 이건 뭐 인상비평의 실질적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지켜 세우는 것은 뭐 이념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친일파는 왜 이렇게 좋게 쓰려고 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이 한겨레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가 만든 이 한국사 교과서 저자가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네.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역사교육학 전공인데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안부가 여자 정신근로령에 근거해 동원됐다고 알고 있었다. 위안부를 1944년부터라고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학서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을 침략 전쟁에 동원했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동남아 일대,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일제가 이 위안부를 1944년부터 끌어모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는 1930년대부터 강제 동원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 이런저런 그 오류 다 치면은 이건 도저히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따라서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 그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 씨, 친일파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 교학서 국사 교과서에 담겨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교학사와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 A와의 수상한 미로를 오늘 경향신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학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2010년 부채 비율이 260%였는데 종편에 출자하던 해인 2011년에는 301%로 상승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본 잠식 상태에서 출판과 무관한 이런 동아일보 종편에 8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자, 또 이 새 교과서에는 친일 인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미화하는 그런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지만은 거절했고 일제가 주는 자귀도 거절한 아주 기계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네. 자, 그런 동아일보 채널에 있는 과연 교학사를 어떻게 미화했는가? 이거는 잠시 후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또 준비한 사건의 재구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김성수 씨를 친일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판단이 아니라 네. 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인상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이 김성수 씨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 소개해 주실 건 있나요? 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실었을 때 새누리당은 뭐 펄펄 뛰면서 이거는 바로 박원순이 선거운동하는 것이다 라면서 선거법 위반을 걸겠다.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예. 네, 자, 물론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 광고된다면 이거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단회적인 이런 광고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한 번은 안 되고 한 번은 되고 여러 번은 안 된다. 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오늘 주간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노래. 네. 궁금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제가 앞서서 아주 크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보낸 문자에 착안해서 고른 노래입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임현정의 고마워요를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임현정의 고마워요.